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 오늘 창당을 했습니다. 거기 여러 세력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진보당, 그러니까 과거의 통진당 세력이 이 정당을 계기로 해서 부활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다는 점과 조국 혁신당의 대표에 취임한 조국 대표가 윤석열의 강을 넘자, 조국의 강이 아니라 이제 윤석열의 강을 넘자라고 오늘 창당 선언에서 밝혔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볼 텐데 먼저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연합 창당 대회 가서 축사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세상의 변화를 바라고 퇴행을 찬성하지 않는 모든 국민, 모든 세력들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목표는 같고 방법과 과정이 다를 뿐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고 이 나라가 그래도 진보하는 나라임을, 전진하는 나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최평론가님. 네. 자, 오늘 창당을 했는데 비례후보 배분 합의문을 하면서 비례후보 명부에 민주당 절반 이상 넣지 않는다. 당선권에 진보당 3석을 배치한다. 그러면서 공동대표로 이번에 출마하지 않는 민주당 윤영덕 의원과 영입인재 백승하 씨를 공동대표로 앉히게 됐습니다. 자, 이번이 지난번 더불어시민당과의 위성정당, 이건 이제 준위성정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직계정당화를 시켰다면 이번에는 시민사회연대라는 틀을 가졌잖아요. 예. 저는 이게 더 나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진보당이라는 게 통진당 후신 아닙니까? 그 통진당 때 당시 이제 이석기 씨 같은 게 내란음모 사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런데 이 진보당 통진당 후신들은 우리나라 국채도 부정하고 국시도 부정하고 이른바 시장경제도 부정해요. 그러면 민주당은 당의 강령에 이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돼 있습니까? 그럼 민주당 강령부터 밝혀야죠. 민주당은 시장경제를 지향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통진당은 이런 시민사회연대는 지향하지 않는다고 하면 같은 배를 탄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말하자면 그 호롤 단신으로는 국회에 들어올 수 없는데 민주당이 이른바 숙주 역할을 하면서 이분들을 원내 진출시켜준다는 거 아닙니까? 무려 상위에다가 3명씩이나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설명해야죠. 그럼 민주당과 이 당은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은지.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런 데 대한 사과라든가 입장 이런 방법 없이 그냥 민주당이 후순위로 가겠다? 이거는 정말 그 우리나라 정치를 퇴행화시키는 거죠. 저는 여기다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제 정당이다 보니까 지난 21대 총선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11번부터 민주당 후보가 이름이 쭉 나와 있고요. 그 위에는 소수정당과 시민사회에 먼저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 국민 후보가 1번, 2번이 진보, 3번이 새진보연합, 4번이 민주당, 다시 5번부터 국민 후보, 진보당, 새진보연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배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진보당에는 지난 당선 기준으로 해서 한 3석 정도가 가져간다라는 지금 계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 계열의 위성정당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면면을 보면 뭘 하겠다는지가 명백합니다. 이번에는 그 경기동부 연합 출신들 그리고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 아주 큰 지분을 가지고 그 위성정당에 참여합니다. 그 진보당이 사실상 민주당과 지역구 나눠먹기에 가까운 선거 연합을 하고 있고요. 소위 말하는 86 운동권 세력들이 지금 민주당의 주류의 공천에 들어가 있고 통진당 세력의 후신인 진보당 세력이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그 자리를 메우고 있잖아요. 운동권 특권 세력의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이재명식 공천이고. 예, 설 실장님 보시기에는 네. 어때요? 이게 이제 어쨌든 여기에 국민 후보 어떤 방식으로 뽑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 후보에 새진보연합, 이 진보당까지 합친 이런 어떤 그 거대 준위성 정당의 창당은 결국 이번에 총선에서 우리 우군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더 나중에 대선에 갔을 때 더 큰 스크럼을 짜기 위한 그 하나의 포석인 건지 어디에 더 방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비례 후보 민주당 외에 다른 국민 후보라든지 진보당이라든지 새진보연합에서 오시는 분들이 과연 정체성이 기존의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든지 당원들이
지지할 수 있는 후보들일까? 저는 분명히 비례 후보 순위가 정해지고 나면 아마 이게 내관이 될 겁니다. 저는 이게 분명히 3월 22일 날 이제 우리가 등록을 하고 하면 그 전에 비례 후보를 아마 제출하게 될 텐데 글쎄요. 한 면면을 따져보면 그렇게 민주당에서 지지할 수 있는 뭐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더라도 비례정당 민주연합을 찍을 민주당 지지자들이 저는 생각보다 적어질 수도 있다. 특히나 모르겠습니다.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지금 뭐 이걸 비례를 2번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안 정했습니다만 뭐 용해인 의원은 그런다 쳐요. 근데 새진보연합의 다른 분들은 민주당 지금 지지자들도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정말 아까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진보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런 분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당을 만들었을 때 이분들이 세석을 얻을 수 있나요? 저는 없다고 봐요. 특히나 울산 북구의 이성원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기를 그냥 야합을 통해서 너 나가라 그냥 현역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기가 울산 북구가 민주당이 자주 이기는 곳인가요? 그게 쉽게 이기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을 양보시킴으로써 저는 오히려 무소속 출마를 하고 저는 오히려 지금 민주당과 진보당의 이 야합으로 인해서 의석을 국민의힘에 뺏길 확률이 더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례 순위가 이제 1번부터 몇 번까지 쭉 나올 텐데 그렇죠. 30번을 공천하게 했으니까 이제 30명의 이름이 나오겠죠. 나올 텐데 아마 그 검증 과정이라든지 저는 이게 발표가 되면 정말 다시 한번 폭탄이 터질 것이다. 저는 그렇습니다. 성취 부장님, 왜 민주당 굳이 어쨌든 민주 세력 뭐 일부를 넣어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 민주당이 만든 그 위성정당이 넣으면 되는데 굳이 이 많은 다양한 세력들과 함께 손을 잡은 거 특히 이렇게 진보당이나 과거 통진당 세력, 종북 세력이라고 의심받는 사람들과 손을 잡음으로써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처음에 같이 논의했던 녹색정의당의 불참이 좀 타격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녹색정의당은 지지율도 그 지금 군소정당들의 다른 군소정당들에 비해 높았기 때문에 아마 배정이 좀 만약에 함께했다면 배정이 많았을 것 같은데 녹색정의당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지금 군소정당 중에 참여하는 정당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지금 새진보연합도 사실상 군소정당과 시민사회의 연합이고 하나의 정당으로 보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민주당이 추구했던 그런 다른 군소정당들과 함께하겠다는 취지가 진보당 먼저 거부하게 되면은 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던져놓는 그런 명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 된 것이라고 보고요. 그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명부가 나오지 않았죠. 그렇죠. 인물이 나오게 되면 아마 글쎄요 그 논란이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에 있는 논란이 사그라들 수도 있지만 만약에 논란이 있는 분이 공천을 받게 되면은 비례 명부에 오게 되면은 이 논란은 지금보다 훨씬 증폭되겠죠. 그럼 민주당이 글쎄요 지금 그 심사나 이런 거에 타 정당의 군소정당의 후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터치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섭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부가 나온 다음에 민주당이 만약에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지가 지금 당에서는 좀 꾸려놔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아까 설 실장님이 말씀하신 전 그 북구, 울산 북구 이건 전 치명적인 패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상원 의원이 단순히 그냥 어려운 지역에서 되신 분이 아니라 울산에서 유일한 현역 의원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우리 당이 지금 과거와 달리 MZ세대들로부터 지금 지지를 잘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MZ세대에게 유일하게 정책으로 어필해서 알려져 있는 의원입니다. 이런 분을 그 타당과의 연합 때문에 놓쳤다 그리고 탈당하도록 내버려뒀다. 저는 울산 선거에 그 전체판에 영향을 좀 줄 정도로 큰 패착이었다고 보고 이거는 당에서 수습책을 좀 강하게 마련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명부 나온 이후에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